다리를 통해 듣는 한강 이야기. 자동차, 전철, 다양한 소음이 들리네요. 어디를 달리는 걸까요? 바로 한강 다리들입니다. 한강엔 24개의 다리가 있답니다. 헌데 이거 아세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강엔 다리가 별로 없었다는 거요. 물론 한강 지류엔 작은 다리들이 몇 개 있었지만 한강 본류를 가로지르는 큰 다리는 없었답니다. 오죽하면 청일전쟁 때 일본군에 참패한 청나라 장수들은 이렇게 불평했답니다. 참 이상하다 해. 어째서 조선인들은 다리를 안 놓느냐 해. 몇 개 있는 다리도 아주 형편없이 작고 약하다 이거. 말이 끓으니 앞으로 하나 나르는데 다리가 다 주저앉았다 해. 그런데 막상 청나라 군대와 싸워 이긴 일본군도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내는 나가야로! 어째서 조선은 다리노 안 놓는 것이냐? 다리노 없어서 수심이 얕은 상류로 돌아서 가는 바람에 작전 시간이노 이빠이 지연이노 됐다! 참, 우리 민족은 뛰어난 건축술로 유명합니다. 헌데 어째서 다리 건설에 이렇게 인색했을까요? 바로 방어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일부러 다리와 길을 잘 만들지 않은 거죠. 그랬던 우리나라에 최초로 다리가 건설된 건 일제강점기인 1900년이었습니다. 1896년 미국인 제임스 모스는 조선정부로부터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노량진동을 연결하는 철도 교량이 놓이게 됐습니다. 1897년 3월에 착공해서 1900년 7월에 준공됐지요. 이 공사 덕분에 용산과 노량진 일대는 큰 발전을 거두게 됐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 교통 역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부선 철도가 준공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한강 철교의 운송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한강 철교를 복선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1911년 7월 한강 철교 상류 쪽에 제2철교를 가설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제2철교가 준공됐죠. 뒤이어 1944년엔 제3철교가 준공됐고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철교라서 사람이 직접 건너 다닐 수는 없었죠. 사람과 우마차가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는 1917년 10월 7일에 준공한 한강대교입니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라 해서 한강 인도교라고도 하죠. 아유, 세상에 신기하기도 해라. 이제 나룻배 없이 이렇게 걸어서 노량진이나 용산을 오갈 수 있네. 아유 어디 그뿐이야. 여기서 부산까지 12시간이면 가게 됐대. 에휴, 말도 안 돼. 부산이 천리길인데 한 달은 작게 걸리지. 그래서 기차라는 놈이 괴물이라는 거 아니겠어? 응? 이 철교의 완성으로 서울 시민들의 생활이 확 변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인천으로 퇴근하는 일도 가능해졌고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쌀과 생선이 하루 만에 서울에 도착했고요.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말았죠. 우리 정부는 부산으로 피라를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정부는 한강철교와 한강대교를 폭파하고 맙니다. 질풍노도로 진격해오는 북한군의 공격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이때 다리를 건너 피란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가진 한강철교와 한강대교는 여전히 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훗날 1994년 한강의 제4철교가 완공되면서 한강철교는 4개가 한 세트로 구성됐습니다. 이 4개의 철교는 각각 A교, B교, C교, D교로 부르죠. 현재 한강철교 A교와 B교는 경인전철 급행선이 사용합니다. C교와 D교는 지하철 1호선과 KTX를 비롯한 국철이 쓰죠. 이렇게 해서 현재 한강철교엔 하루에 열차가 1,300여 회 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목한 것이 합정동과 당산동이었습니다. 합정동과 당산동을 다리로 이으면 문산으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문산은 우리 군의 중요한 진지입니다. 그러니 문산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된 것이 제2한강교, 그러니까 지금의 양화대교입니다. 하지만 양화대교가 군사적인 목적만으로 건설된 건 아닙니다. 양화대교가 준공되면서 영등포, 인천 방면, 김포 공항으로 가는 시간도 크게 단축됐으니까요. 70년대 한국 사람이라면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근데 제3한강교가 어디냐고 물으면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3한강교는 지금의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는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1950년 정부가 한강철교와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모두에게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다시는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서씨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6년 1월 19일 착공에 들어가 4년 만인 1969년 12월 25일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상사태로 한강을 건너야 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정부가 강남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3한강교는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죠. 지금도 제3한강교, 즉 한남대교는 강남과 강북의 연결고리로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한 모습으로 구송강이 나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우리나라는 슬픔에 잠깁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입니다.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리는 어이없는 사고였죠. 하필 출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원래 성수대교는 왕십리 일대의 서울 동부와 영동지구를 연결해 강남과 강북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만든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이 사고로 무조건 빨리빨리를 외치던 우리의 건설 문화가 바뀌게 됐습니다. 천천히, 찬찬히, 꼼꼼히 하는 문화로 바뀌었죠. 고통과 재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를 통해서 양적인 발전과 속도전에만 치우쳤던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1988년 서울은 역사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이었죠. 당시 청우대교와 잠실대교에 너무 많은 차량이 몰려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교통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강에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올림픽 대교입니다. 올림픽 대교는 국내 최초의 콘크리트 상장교입니다. 올림픽 대교의 가운데에는 4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주탑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은 동양 철학 사상을 담고 있죠. 우주 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년, 월, 일, 시의 사주,
춘하추동 4계절을, 동서남북 4방향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후 2001년엔 올림픽 성화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한강엔 많은 다리들이 있고 각 다리들은 저마다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길과 다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 소국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오던 우리는 이제 다리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세계를 만납니다. 그 다리를 통해 풍요와 기적을 일구어내기도 했습니다. 한강의 다리들, 그 다리들의 역사는 바로 강인한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